안녕하십니까. 야구라는 드라마 속 숨겨진 이면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을 파헤치는 채널, 기적 같은 진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은 진실을 탐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야구팀의 전력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19년이라는 긴 암흑기를 뚫고 비상했던 독수리 군단, 한화 이글스가 내린 가장 충격적이고도 모험적인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의 외국인 투수가 리그 MVP를 차지하고 투수 4관왕에 올랐으며 2명의 외국인 투수가 합작 33승을 거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구단은 이들에게 백지수표를 내밀며 재계약을 구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야구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화 이글스는 그 상식을 보란듯이 걷어찼습니다. 그들은 영웅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도대체 대전의 프런트 오피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비상식적인 행보 뒤에 숨겨진 진짜 야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적 같은 진실에서는 2026년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한화 이글스의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도박, 그 서막을 엽니다. 시계를 잠시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가을, 대전은 그야말로 용광로였습니다.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시간 동안 하위권을 전전하며 보살이라 불렸던 팬들의 눈에서 마침내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왔던 시즌이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2025 시즌, 그토록 염원하던 가장 높은 무대에 섰습니다. 비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준우승이라는 성적표는 그들에게 패배감이 아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는 정말 우승이 보인다라는 뜨거운 열망이 이글스 파크를 감쌌습니다. 그 영광의 중심에는 2명의 푸른 눈의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이 두 선수의 이름은 2025년 한화 이글스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을 한번 뜯어볼까요? 이 2명이 합작한 승수만 무려 33승입니다. 이들이 등판한 날 한화의 팀 승률은 75%에 육박했습니다. 4번 나가면 3번은 이겼다는 뜻입니다. 특히 코디 폰세의 활약은 몬스터라는 수식어로도 부족했습니다.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 에리나. 그리고 무엇보다 경이로운 수치인 252개의 탈삼진. 폰세는 KBO 리그 타자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요리하며 정규 시즌 MVP와 투수 4관왕을 독식했습니다. 그의 파트너 와이스 역시 16승 5패의 평균 자책점 87을 기록하며 완벽한 원투펀치를 구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26 시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이 검증된 승리, 보증 수표들과 재계약하는 것이 영순위 과제여야 했습니다. 팬들 역시 당연히 내년에도 폰세와 와이스가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토브리그가 시작되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화 구단은 이들과의 작별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단이 2025년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한화는 33승 듀오를 스스로 걷어차는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화 이글스가 바라보는 곳이 단순히 가을 야구 진출이나 상위권 유지가 아니라는 점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6 시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통합 우승입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2025년의 준우승 과정에서 드러난 미세한 약점들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완벽주의가 작동했습니다. 상대팀들의 전력 분석이 끝난 기존 에이스들보다는 더 강력한 구위와 더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새로운 피를 수혈해 리그 전체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 시즌을 위한 미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특급 유망주 출신 오웬 화이트의 영입이 확정되면서 한화의 외국인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기존의 폰세와 와이스가 세워둔 기준점은 에베레스트산처럼 높습니다. 새로 합류한 오웬 화이트와 윌켈 에르난데스는 그 거대한 산을 넘어서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대전 땅을 밟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오만일까요? 한화 이글스의 2026 시즌 준비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9년의 기다림을 끝내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과감히 지우고 백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2025년의 기억은 이제 추억으로 남겨두고 더 잔혹하고 치열한 승부의 세계로 뛰어든 것입니다. MVP 투수를 내보내고 선택한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리그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구축, 여기에 베테랑의 거취 문제까지. 한화의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과연 한화의 이 파격적인 새 판짜기는 19년 만의 우승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굴러들어 온 복을 차버린 최악의 실수로 기록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구체적인 전략과 변수들을 하나하나 해부해보려 합니다. 특히 새로 영입된 투수들이 전임자들의 그림자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지, 그리고 타선에서는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냉정한 기자의 눈으로 마운드를 바라보겠습니다. 야구계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우승은 신이 점지하지만 그 신을 부르는 재물은 투수력이다. 한화 이글스가 2025년 정규 시즌 MVP와 다승광을 배출하고도 그들과 작별을 고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준우승이라는 딱지를 떼고 왕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데이터가 노출된 구간 주관보다는 압도적인 구위로 리그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언터처블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화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얼굴들은 33승 듀오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을까요? 팬들의 불안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두 명의 투수, 오웬 화이트와 윌켈 에르난데스를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외국인 영입의 마지막 퍼즐이자 야심작인 오웬 화이트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시스템에서 성장한 그는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피처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단순히 공만 빠른 게 아니라 타자와 수싸움을 할 줄 아는 완성형 투수라는 뜻입니다. 많은 외국인 투수들이 KBO에 와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조로운 구종입니다. 직구 구위만 믿고 들어오다가 한국 타자들의 집요한 커트와 정교한 컨택 능력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웬 화이트는 다릅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 따르면 그는 마치 팔색조 같습니다. 타자의 배트가 헛돌게 만드는 날카로운 커터, 우타자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스위퍼, 타이밍을 뺏는 낙차 큰 커브, 그리고 결정구로 사용하는 체인지업까지 구종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타자 입장에서는 노림수를 가져가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 야구의 트렌드인 스위퍼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점은 KBO 리그 타자들에게 낯선 공포를 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힘으로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범타를 유도하여 투구수를 관리할 줄 아는 영리함을 갖췄습니다. 이는 긴 이닝을 소화해야 하는 일선발로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 다음은 윌켈 하난데즈입니다. 만약 오웬 화이트가 기술자라면 에르난데스는 그야말로 파괴자입니다. 그의 주무기는 명확합니다. 최고 시속 156km에 달하는 광속구입니다. 그런데 이 직구가 그냥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타자 앞에서 지저분하게 가라앉거나 휘어지는 싱커성 패스트볼입니다. KBO 리그 평균 구속이 140km 중반대임을 감안할 때 190km 중반대의 싱커는 알고도 못 치는 마구나 다름없습니다. 방망이에 맞더라도 정타가 되기 어렵고 빗맞은 땅볼 양산이 많아내야 수비진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메이저리그급 구위 스타프라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화 프런트는 에르난데스의 이 압도적인 구위가 KBO의 좁은 스트라이크 존을 폭격하고 타자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수학이 아닙니다. 스펙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면 스카우터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남긴 33승이라는 숫자의 무게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팀이 연패에 빠졌을 때 끊어주고 불펜이 지쳤을 때 이닝을 먹어주는 계산이 서는 투수들이었습니다. 반면 화이트와 에르난데스에게는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KBO 적응이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우리는 메이저리그 10승 투수 출신도 한국에 와서 조기 퇴출당하는 모습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KBO 리그는 독특합니다. 메이저리그와는 다른 공인구의 반발 개수, 낯선 스트라이크 존 판정,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앰프 응원 소리, 그리고 이동거리는 짧지만 사계절이 뚜렷해 컨디션 관리가 어려운 기후까지 모든 것이 변수입니다. 폰세와 와이스 역시 입단 초기에는 의문부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야구를 존중했고 타자들의 성향을 연구하며 리그 최적화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가 되기 위한 조건은 196km의 강속구보다 열린 마음과 적응력일지도 모릅니다. 화이트와 에르난데스가 과연 한국의 덥고 습한 여름을 견딜 수 있을지, 좁은 스트라이크 존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이 도박을 건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이 두 선수가 리그에 연착륙하여 폰세 와이스 듀오만큼은 아니더라도 합작 25승 정도만 거둬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33승을 꼭 해야만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25승을 거두면서 로테이션만 거르지 않고 꾸준히 돌아준다면 한화에는 또 다른 히든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대만 특급 완겐청과 성장한 국내 선발진입니다. 화이트와 에르난데스가 2선발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왕앤청이 3선발, 그리고 문동주, 김서현 등 국내 영건들이 5선발을 맡는 그림. 이렇게 되면 선발진의 깊이 뎁스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정 투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선발 전원이 퀄리티 스타트 6이닝 3자책 이하를 기대할 수 있는 철벽 로테이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펜 과부하를 막고 투수진 전체가 시즌 막판까지 싱싱한 어깨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한화 이글스는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테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베어튼을 눌렀습니다. 함삼승을 버리고 선택한 미지의 잠재력, 오웬 화이트의 현란한 변화구와 윌켈 에르난데스의 불같은 강속구가 대전 이글스파크의 마운드를 지배하는 날, 우리는 한화의 선택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신의 한 수였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운드만 높다고 우승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수가 막아내면 타자가 쳐야 이기는 법입니다. 다행히도 한화 이글스에는 상대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할 핵폭탄들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KBO 역사상 가장 파괴적일지도 모를 한화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심층 해부해보겠습니다. 마운드가 팀의 방패라면 타선은 적의 심장을 겨누는 창입니다. 그런데 2026 시즌 한화 이글스가 벼리고 있는 창은 단순한 냉병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대량 살상무기, 현대 야구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화력의 집합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야구를 지켜봤지만 단언컨대 내년 시즌 한화 이글스의 라인업 카드를 받아든 상대 투수들은 마운드에 오르기도 전에 현기증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전설적인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부활이라고 부르지만 전문가인 제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부활을 넘어선 진화이자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4년 100억 원의 사나이 강백호가 있습니다. 한화가 강백호에게 투자한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단순히 한 명의 타자를 영입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의식의 완전한 종말과 우승에 대한 확신을 사온 것입니다. 강백호는 KBO 리그에서 천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자입니다. 정교한 컨택 능력과 담장을 훌쩍 넘기는 파워, 그리고 무엇보다 찬스에서 더욱 강해지는 스타성까지 겸비했습니다. 그가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상대 배터리가 느끼는 압박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강백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용병이라는 단어보다는 해결사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는 요나단, 페라자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페라자는 이미 한화 이글스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낯선 리그 적응기를 거칠 필요도 없이 그는 타석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와 무시무시한 장타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강백호와 페라자, 이 두 명의 좌우 거포가 중심 타선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화의 화력은 리그 최상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이 괴물들이 기존의 멤버들과 어떻게 융합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타선을 역대급이라 평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타선의 시작은 차세대 리드오프 문현빈이 엽니다. 빠른 발과 악착 같은 출루 능력, 그리고 야구 센스를 갖춘 문현빈이 누상에 나가 상대 내야를 휘젓습니다. 투수의 신경이 주자에게 쏠린 그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일명 피해갈 곳 없는 죽음의 타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홈런왕 경쟁을 펼치며 국가대표 4번 타자로 성장한 노시환, 그리고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며 클러치 상황을 지배하는 최은성, 이 두 명만으로도 이미 벅찬데 그 뒤에 강백호와 페라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투수가 안간힘을 써서 노시환을 거르거나 범타로 처리했다고 칩시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타석에는 최은성이 들어섭니다. 최은성을 겨우 막아내면 그 다음은 강백호입니다. 강백호와 승부하다 지치면 타점 기계 페라자가 기다립니다. 이것은 마치 90년대 후반 이승엽, 마하의 양준혁이 버티던 삼성 라이온즈의 이마양 트리오나 2017년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KIA 타이거즈의 타선을 연상케 합니다. 아니, 파괴력의 밀도 면에서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1번부터 중심 타선, 그리고 하위 타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중 어디 하나 쉬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매 이닝기 득점권 찬스처럼 느껴지는 숨막히는 공포. 이것이 바로 2026년 한화 이글스 타선이 가진 본질적인 공포입니다. 야구 기자로서 제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우산 효과입니다. 강타자들이 즐비하면 서로가 서로의 우산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 투수는 노시환을 견제하기 위해 어려운 승부를 할 수 없습니다. 뒤에 최은성과 강백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볼넷을 내주면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됩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고 우리 타자들은 그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장타로 연결합니다. 타격 사이클이 바닥을 칠 때도 누군가는 터져주기 때문에 팀 전체의 득점력은 기복 없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강팀의 조건이자 왕조를 건설하는 팀들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수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거포들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수비 범위가 좁아지거나
포지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야구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명제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3점을 내주면 5점을 뽑고 5점을 내주면 10점을 뽑아서 이기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한화의 2026년 타선은 바로 그 트렌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상대 투수의 길을 꺾어버리는 화력, 경기 후반 5점차 리드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뒤집기 능력. 이것은 수비 실책 한두 개쯤은 가볍게 덮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타선이 KBO 리그의 단일 시즌 팀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름값만 화려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까요? 저는 전제 걸겠습니다. 문현빈의 패기, 노시환의 파워, 최은성의 노련미, 강백호의 천재성, 프라자의 폭발력, 이 5가지 요소가 화학적 결합을 일으키는 순간 대전 이글스파크의 외야 관중석은 홈런볼을 잡으려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다이너마이트 타선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쩌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마지막 딜레마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전설이자 KBO 최다 안타의 주인공 손아섭 선수의 거취 문제입니다. 그의 방망이는 여전히 매섭지만 팀의 미래 전략과 포지션 중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구단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한화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 뜨거운 감자를 냉철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라인업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러나 2026 시즌 한화 이글스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마지막 뇌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타자 중 한 명이자 살아있는 전설 손아섭 선수의 거취 문제입니다. 스토브리그가 한창인 지금 대전의 밤거리는 이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는 이제는 놓아줄 때라며 냉정을 주문합니다. 과연 구단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의 계약 여부를 떠나 한화가 추구하는 윈 나우 윈 나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 유니폼을 입은 손아섭은 팀의 후반기 대약진과 한국 시리즈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FA 자격을 얻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가치는 명확합니다. 구구주남의 대명사, 매 시즌 120안타 이상을 보장하는 정교한 타격 기계입니다.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가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투수의 공을 악착같이 커트해내고 기어코 안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가진 KBO 통산 최다 안타 1위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더욱이 이번 FA 시장에서 그는 C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타 구단이 그를 영입하더라도 혹은 한화가 그를 잔류시키더라도 보상 선수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리스크 없는 카드, 이보다 매력적인 매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바로 포지션 중복이라는 현실적인 벽입니다. 한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백호에게 4년 총액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강백호의 주 포지션은 1루수 혹은 외야수지만 수비 부담을 덜고 타격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명타자 DH 슬롯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손아섭 역시 나이에 따른 수비 범위 축소로 인해 지명타자 자리가 절실한 선수입니다. 즉, 팀 내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두 선수가 단 하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야구는 9명이 하는 경기이고 지명타자는 단 1명뿐입니다. 만약 손아섭을 잡는다면 한화 벤치는 매 경기 머리가 깨질 듯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강백호를 우익수로 보내자니 수비가 불안하고 손아섭을 외야로 보내자니 체력 저하가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둘 중 한 명을 벤치에 앉혀두는 것은 엄청난 비용 낭비이자 전력 손실입니다. 일각에서 손아섭과의 결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고 파괴력 있는 페라자와 강백호가 있는 마당에 굳이 고액 연봉의 베테랑을 안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입니다.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이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자의 시각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구는 숫자 노름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로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노시환, 문동주, 김서현, 문현빈,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의 영건들입니다. 이들은 재능이 넘치고 기세가 좋지만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거나 팀 분위기를 다잡는 경험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한국 시리즈 준우승은 값진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큰 무대에서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아섭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입니다. 덕아웃 뒤편에서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승부처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상대 투수에게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위압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를 우리는 구심점 센트리페탈 포스이라고 부릅니다. 왕조를 건설했던 팀들에는 항상 이런 베테랑이 있었습니다. 두산의 김재호, SSG의 김강민과 추신수, 기아의 최형우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만약 한화가 2026년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려면 단순히 잘 치고 잘 던지는 선수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팀이 연패에 빠졌을 때 혹은 결정적인 실책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고개 들어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외쳐줄 리더가 필요합니다. 강백호나 노시환이 아직은 짊어지기 버거운 그 짐을 나눠서 들어줄 선수가 바로 손아섭입니다. 이것은 통계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물론 교통정리는 필요합니다. 강백호와 손아섭을 번갈아가며 지명타자로 기용하고 체력 안배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플래툰 시스템이나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상이라는 변수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페넌트레이스 장기 레이스에서 주전급 타자 한 명을 더 보유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 아니라 다다익선일 수 있습니다. 풍교 속의 빈곤보다는 행복한 고민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화 이글스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며 손아섭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윈나우를 위해 다소간의 비효율을 감수하더라도 확실한 보험과 리더십을 챙길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후제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19년의 기다림을 끝내려는 팀에게 안전한 길보다는 확실한 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손아섭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 비로소 한화의 2026년 그림은 화룡점정을 찍게 될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한화는 손아섭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품고 대권 도전에 나설까요? 아니면 과감한 결별을 택할까요? 여러분이 단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변수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2026년 한화 이글스는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다음 장에서 그 뜨거운 목소리들을 전해드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2026년 대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릅니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 그라운드에서 펼쳐질 승부는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화 이글스가 19년의 침묵을 깨고 왕좌에 오르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았습니다. 3-3승을 거둔 외국인 듀오를 과감히 교체한 결단력, 리그를 초토화할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구축, 그리고 베테랑을 향한 고민까지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 V2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서사를 마무리하며 한화 이글스의 2026 시즌 운명을 결정짓게 될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우승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3명의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외인 투수들의 적응 속도입니다. 앞서 강조했듯 오웬 화이트와 윌켈 에르난데스는 분명 메이저리그급 구위를 갖춘 괴물들입니다. 하지만 KBO 리그는 괴물도 잡아먹는 늪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특유의 응원 문화, 좁은 스트라이크 존, 그리고 무더운 여름 날씨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보여준 33승의 빈자리를 이들이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준다면 한화의 마운드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응에 실패한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견수 수비의 안정화입니다. 야구에서 센터 라인 포수 키스톤 중견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거포들이 즐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외야 수비 범위가 좁아질 수 있는 한화의 팀 사정상 중견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이진영, 이원석 혹은 다른 경쟁자들이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하며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합니다. 펜스 플레이 하나, 다이빙 캐치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꿉니다. 공격은 팬을 부르지만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베테랑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내실입니다. 손아섭의 거취가 확정된 후 강백호와의 포지션 정리와 리더십 배분은 팀 케미스트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화려한 주전 라인업 뒤에 가려진 백업 선수들의 기량 향상, 즉 뎁스의 강화야말로 장기 레이스인 페넌트 레이스 우승의 필수 조건입니다.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그 자리를 메워줄 잇몸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강팀과 약팀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한화의 전력은 외형적으로 이미 우승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실을 다지는 일입니다. 선수들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을 치러내는 것, 코칭 스태프가 선수단의 멘탈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 그리고 프런트가 현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19년의 한을 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도전을 지켜본 야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기대와 우려,
그리고 뜨거운 열망이 뒤섞인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아이디 독수리 날다팟. 솔직히 폰세랑 와이스 내보낸 건 미친 짓 같음. 한시 3승을 보장하는 투수들을 버리고 로또를 긁다니. 화이트랑 에르난데스가 망하면 프런트 전원 사표 써야 할 듯. 하지만 성공하면 진짜 전설이 되겠지. 심장이 쫄깃하다. 아이디 대전이 아들. 강백호 영입은 신의 한 수다. 페라자랑 둘이서 홈런 80개는 칠 듯. 투수들이 점수 좀 줘도 타선이 다 뒤집어버리는 빠따 야구 기대합니다. 2026년은 무조건 우승이다. 아이디 야구 박사 K. 손아섭은 무조건 잡아야 함. 어린 선수들 멘탈 잡아줄 리더가 없다. 강백호가 잘하긴 하지만 리더 타입은 아님. 우승 경험 없는 팀에는 손아섭 같은 베테랑이 벤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됨. 돈 아끼지 마라 한화. 아이디 무투기원. 19년 기다렸다. 이제 제발 우승 좀 보자. 준우승도 감지덕지였는데 이제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네. 에르난데스의 156km 직구 꽂히는 거 빨리 보고 싶다. 개막전 언제 하냐. 아이디 냉철한 분석가. 타선은 역대급 인정하는데 수비가 걱정임. 강백호 우익수. 페라자 좌익수면 수비 범위 좁아서 투수들 멘탈 나갈 수도 있음. 중견수가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할 텐데 이진영이 각성해야 함. 아이디 이글스라 행복해. 오웬 화이트 스위퍼 영상 봤는데 미쳤던데요. KBO 타자들 배트 다 돌아갈 듯. 폰세보다 낫다는 스카우터 말 믿어봅니다. 한화 스카우트 팀 일 잘하잖아요 요즘. 아이디 주황물결. 김승견 회장님. 이번에 우승하면 선수단 전원에게 한우 회식 쏘시나요? KKK 팬들도 좀 챙겨주세요. 516 한국 시리즈 우승 확정 짓는 날 대전 시내 마비될 준비 완료. 아이디 9회말 티아웃. 다들 김치국 마시지 맙시다.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임. 부상 조심해야 함. 특히 투수진 뎁스가 얇아 보임. 왕앤청이랑 문동주가 10승씩은 해줘야 우승 가능성 있음. 아이디 나는 행복합니다. 손아섭 거취가 제일 궁금하네. 만약 다른 팀 가면 부메랑 맞을 수도. 제발 재계약해서 지명타자 로테이션 돌리자. 강백호 체력 관리도 해줘야 시즌 끝까지 간다. 아이디 야구는 인생. 한화가 우승 도전이라니.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진짜 격세지감이다. 류현진 돌아왔을 때 우승 못한 게 한인데 이번 멤버로는 진짜 해볼 만하다. 가자. 댓글을 보니 팬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피부로 느껴집니다. 우려 섞인 시선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의 이탈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새로 합류한 화이트와 에르난데스 그리고 강백호라는 확실한 카드가 주는 기대감이 더 커 보입니다. 또한 손아섭 재계약을 통해 팀의 중심을 잡아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성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지속 가능한 강함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화 이글스의 2026년 밑그림은 이제 채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밑그림은 완벽합니다. 이제 그 위에 선수들의 땀과 팬들의 함성 그리고 승리의 환희라는 색깔을 입혀 아름다운 명화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19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주하게 될 빛, 그 빛이 우승 트로피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까요? 주26 시즌 한화 이글스의 위대한 도전을 기적같은 진실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화 이글스의 2026 시즌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화의 우승 가능성을 몇 %로 보십니까?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또 다른 야구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야구 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홈런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랍고 더 깊이 있는 야구계의 숨겨진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적같은 진실의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